오늘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릴 책은 아주 유익한 과학책입니다. 게놈 오디세이입니다. 게놈 오디세이. 유전체 오디세이. 이 책은 이 유한 애슐리 박사가 정말로 대단한 사람이에요. 신장 전문이고 이분이 처음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막 유전자 막 지도 분석한다 막 그런 얘기 나왔잖아요. 그거 가지고 임상을 처음 한 사람이에요. 대단한 사람이고 뭐 여러분 읽어보시면 아실 텐데 그냥 좀 천재예요. 그렇지? 그냥 보통 천재가 아니라 전 세계 클래스의 천재여갖고 정말 대단하고 글도 잘 쓴다. 이번에는 유전체 판독 얘기거든요. 이 유전체 판독 기술이 어떻게 우리 삶에 적용될 건가, 그걸 오디세이예요. 여기 있었던 정말 임상 얘기들을 쭉 풀어주는 건데, 저는 딱 이거 읽고 처음에 든 생각이 뭐냐면은 이 유전체 관련 기술들과 인공지능 붙으면은 우리 살아있는 시대에 뭔 일이 나도 나겠다. 왜냐면 이거는 복잡계가 아니라 정해져 있는 거기 때문에 비용 싸움이거든요. 그러니까 스티브 잡스가 췌장암 걸려서 죽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에 돈이 많았으니까 그래서 그때 유전체 검사를 받았대요. 그때 10만 불. 그러니까 그때 지금 당시 1억 2천. 지금 여러분 100만 원 안팎에서 받을 수가 있다고 합니다. 정말 기하급수적으로 비용이 떨어졌는데 아직도 100만 원이면은 돈 없는 사람은 솔직히 못 받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인공지능 끼면은 저는 10만 원 단위까지 분명히 떨어질 거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건강보험이 지원되는 순간 뭔가 패러다임이 바뀌겠구나. 딱 그 생각이 정말로 바로 들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 읽고 또 깨달은 게 뭐냐면은 가족력. 여러분, 가족력이 엄마 아빠만 중요한 게 아니라 친척도 엄청 중요해서, 누가 친척이 만약에 심장 질환으로 갑자기 죽었다? 암 걸렸다? 그럼 여러분 조심해야 돼요. 이런 거를 생각도 안 하고 살았거든요. 이거 읽고 다 따져봐야지, 다 물어봐야지 벌써 그 생각을 하게 되고, 가족들이랑 대화할 기회가 없잖아요. 전화번호 있는 분들은 다 그냥 안부 전화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아픈 거 없는 거예요. 그래, 서로 아픈 거 그래서 있으면은 무조건 조심하면 좋아요. 이거는 여러분이 오디세이이기 때문에 처음부터 쭉 그냥 쭉 읽으셔야 돼요. 중간에 나오는 하나의 에피소드인데 이 이야기 자체가 엄청 리마커블하고 감동적이고 그래요. 맨 마이트랑 크리스티나라는 부부가 있었는데 버트런드라는 아이를 낳았어요. 근데 이 아기가 너무 안타깝게 발달이 느리고 종종 이제 발작 증세를 보였대요. 그리고 이제 깨달았는데 아기가 울긴 우는데 눈물이 안 나는 거예요. 실력자란 다 찾아갔는데 아픈 데가 어딘지 알아내야 되는데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2009년 4월 이제 듀크 병원을 알게 돼갖고 거기를 이제 찾아간 거예요. 거기서 이제 막 뭐가 태동하고 있었냐면은 염기 분석. 염기를 분석해서 의료계 난제 사례를 해결하겠다며 의기투합한 프로젝트를 막 시작한 참이었대요. 이제 그냥 우리 애기도 제발 등록 좀 해달라고 그래서 해갖고 2년 있다 따르르랑 하고 연락이 옵니다. 병이 뭔지 알 것 같습니다. 이렇게 연락이 오는 거예요. N글리1이라는 유전자 문제인 것 같다라는 N글리1 유전자. 당시 전문가들은 이 유전자가 세포 내 쓰레기 수거 작업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추측했대요. 그러니 이 작업이 중단된다면 쓰레기가 세포 안에서 쌓이면서 병이 된다는 게 연구진의 가설이었어요. 그래서 듀크대 팀은 아이의 간 조직을 소량 떼어서 현미경으로 관찰을 해봤는데 세포에 정체불명의 물질이 축되고 있었대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은 이 병을 전 세계에서 처음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이 병이 맞다는 거를 아무도 확신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병이 더 이상 치료가 될 수가 없어요. 왜? 의료 사고 나면 책임져야 되고 큰일 나니까. 이거랑 똑같은 질환을 갖고 있고 똑같은 증상이 있으면서 N글리언에 문제가 있는 친구가 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기 전까지는 아무 치료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 아빠가 대단한 사람이에요. 대단해요. 파워블로거였는데 진짜 썸네일까지 그 리암 닌슨으로 해갖고 그 딸내미 그거 구하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눈물 나지 않음 안구 건조 검색을 치면은 자기 블로그가 리암 닌슨 이렇게 총 들고 있는 걸로 해갖고 딱 나오게. 그렇게 해서 그래서 이 블로그가 유명해져서 이제 퍼지기 시작합니다. 애슐리 이 박사님이 글을 겁나 잘 써요. 그러면서 이 이야기를 다른 가족으로 풀어갑니다. 이번에는 윌지 부부라는 가족한테 넘어가요. 이 부분이 이 오디세이 안에 추리소설 같은 완전 나는 진짜 하우스 보는 느낌이었어. 그래서 처음에 시작할 때 셜록 홈즈를 시작합니다. 네, 근데 되게 재밌어요. 이게 약간 이야기 같아. 그래서 글빨이 정말 엄청 한 편 한 편이 드라마 같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윌지 부부 아기는 또 안타까워요. 기운도 없고 애가 황달기를 갖고 있었대요. 근데 뭐 딱히 감염 증상도 안 나오고 뭐도 안 나오니까 그냥 퇴원시킨 거예요. 근데 이제 집으로 돌아온 뒤에도 삶은 여전히 고단했대요. 도무지 다른 아기들처럼 살이 붙지 않았대요. 그다음에 이제 언젠가부터는 고개를 한쪽으로 이상하게 기울이고 몸을 파르르 떠는 발작 증세를 보였대요.
간 수치는 태어날 때도 정상이 아니었지만 지금은 정상 수준의 무려 10배로 치솟은 상태였대요. 그러니까 여러분 앞에 거를 좀 주의 깊게 읽었으면은 여기서 이제 단서가 나오는 거예요. 이 부부도 좀 능력자 부부예요. 그래서 스탠퍼드 병원의 유전화 클리닉을 찾아갔는데 아까 우리는 뭐였어요? 앵글리언이 문제였잖아요. 여기는 SUPV3L1이라는 유전자가 문제가 있을 거라고 티 나온 거예요. 이거구나 하고 찾았는데 막 토론을 막 겁나 길게 하고 했는데도 근데 이거 갖고 뭔가 해결이 안 나는 거예요. 브레인 브릿지 박사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SUPV3L1이라는 게 용의자였는데 다른 변이도 한번 찾아볼까? 해서 찾아봤는데 그래서 여러 가지 변이가 또 몇 개 있었겠죠. 왜냐면 여러분 우리는 다 변이를 갖고 있어요. 80개에서 40개 정도는 누구나 갖고 있다니까요. 그래서 병명을 찾아내기가 쉽지가 않은 거예요. 네. 그래서 앵글리언이라는 거를 딱 구글에 그냥 박사가 쳐본 거예요. 근데 딱 어때요? 리암 닙슨 이렇게 총으로 이렇게 겨누고 있는 블로그가 뜬 거예요. 이건 들어도 되게 소름 끼친다. 뜬 거예요. 뭐예요? 아까 저 맨 마이트가 파워 블로그라서 왜 맨 마이트한테 필요한 거는 자기 아기랑 똑같은 증상을 그렇죠. 갖고 똑같은 유전자 변이가 있는 아기가 발견돼야 뭔가 진행이 돼도 진행이 그렇죠. 되는 거예요. 네. 근데 때마침 전문 박사가 자기 환자가 그런 거 있어서 검색을 했는데 이걸 찾아낸 거예요. 그래서 나는 지금 읽으면서도 소름 그러니까. 돋았어. 난 지금도 소름 돋았어. 나는요. 이 박사가 이거를 알아내고서 윌지 부부한테 전화한 거예요. 애기가 울어요? 이거를 여기는 몰랐던 거예요. 완전히 똑같진 않은데 눈물이 나오긴 나오는데 가끔 나와요 이런 거. 그러니까 소름 돋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앵글리언 유전자가 범인이었구나를 찾아냈는데 이 두 번째 부부가 자기 애기 살려야 되니까 자기가 생화학 강의를 부부가 다 듣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강연에서 들어보니까 뭐예요? 앵글리원이 글리넥이라는 분자기 사이에 특정 결합을 깨 당을 분리한다는 사실을 확실히 기억할 수 있었다. 뭐예요? 강의를 들었는데 그게 기억이 났던 거예요. 더불어 두 아기의 체내에 글리넥 양이 적응 현상이 N글리언 부족의 결과라는 연구진의 의견도 완벽하게 수긍이 됐다. 이 아기가 2명 이제 현상이 확인이 됐잖아요. 그래서 이 아빠가 이 글리넥이 뭔지 좀 궁금해서 또 검색을 해본 거예요. 약이 떡하니 하나 뜨는 거예요. 대박이야 진짜. 약이 하나 떡하니 트는 거예요. 그래서 약이 이미 있어. 그래서 그 쇼핑몰에서 팔길래 그걸 시킨 거예요. 근데 이게 부작용이 있을까봐 아빠가 60알을 다 먹어봅니다. 하루에 60알을 다 먹어봐요. 그냥 설사 정도 하고 아무 부작용이 없는 거 하고 이제 애기한테 먹입니다. 근데 3일째 되던 날 맷은 아빠를 부르는 아들의 울음소리를 듣고 주방으로 갔다. 아침을 차려주면서 아들을 가만히 쳐다보는데 불현듯 뭔가가 달라 보였다. 곧 그는 그게 뭔지 알 수 있었다. 태어나서 처음으로 아이가 눈물을 펑펑 쏟으면서 울고 있었던 것이다. 나 진짜 눈물 날 뻔했어. 진짜 나는 눈물 날 뻔했어. 여기서. 그러면서 이제 그 뒤에도 이야기가 쭉 나옵니다. 이렇게 계속 탐정이 뭔가 해결해 나가듯이, 왜냐면 기존에 다 답이 없었던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해결해 나가듯이 계속 이 애슐리 박사가 자기가 직접 풀어간 얘기랑 다른 이 관련 의사들이 풀어간 얘기를 계속 서술을 합니다. 재밌어요. 재밌고 유전체 판독이 얼마나 좋냐면은 유전체 판독과 제약 얘기가 나와요. 여러분, 제약의 치명적인 약점이 뭐냐면 부작용이거든요. 이 부작용 때문에 사람들이 너무 많이 죽고 위험해지니까 그것 때문에 막 1조 막 2조를 써서 막 개발을 해도 다 나가리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이 유전체 검사를 기반으로 제약 개발을 시작을 하면은 거의 부작용을 0 수준으로 만들어서 개발할 수가 있어요. 그게 대박이에요. 제약 플러스 유전체 검사, 그다음에 유전체 검사 플러스 크리스퍼, 유전체 검사 플러스 AI가 합쳐지면은 우리 살아있는 동안에 뭐가 바뀌어도 바뀌고, 저는 대한민국이 이 기술이 조금 더 빨리 치고 나갔으면 좋겠는 게 뭐냐면은 고령화 시대여서 우리가 질병을 많이 예방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떤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 특정 유전자를 갖고 있으면은, 유전자 변이를 갖고 있으면은 뭐 유방암이라든지, 그것도 안젤리나 졸리도 그거 검사받고 절제술을 한 거거든요. 네. 왜냐면 권리 확률이 너무 높은 유전자를 갖고 있으니까. 그래서 예방을 할 수가 있거든요. 특히 고령의 문제가 되는 건 질병인데, 이게 검사가 보편화돼서 특히 IT랑 이 BT랑 합쳐갖고 빨리 나가서 고령화 시대의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아야 되나? 그런 걸 제가 메모를 하면서 읽었어요. 그래서 이 책은 여러분 정말 눈물 나는 얘기도 많고, 아이고 얘 잘 돼야 되는데 막 이렇게 두서 모으면서 보게 됩니다. 두서 모으면서 보게 돼요. 이런 책을 읽으면서 교양을 쌓아가면서 배경 지식을 늘려가는 거예요. 이 책은 되게 좀 뭐랄까, 몇 쪽이지? 한 500쪽 정도 되는데 그렇게 두꺼운 편도 아니고 생각보다 술술 읽을 수 있습니다. 왜냐면 막
너무 막 어려운 얘기가 있는 것도 아니어갖고 과학기술 관련 관심이 많은 분들은 읽어보면 너무 재밌고 그냥 보편적 교양을 쌓으려고 읽으려도 너무 도움이 되는 책이니까 많은 분들이 읽어보셨으면 좋겠습니다.